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데이터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지상이 나왔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해서 게임대여.csv라는 이 파일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근데 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CSV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서 우리 표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요 피벗 테이블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게 떠요. 그래서 우리가 XX 파일을 이제 불러올 때는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외부 데이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주지만 지금처럼 CSV라는 이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피벗 테이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제 원본으로 사용하겠다. 요걸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해당 파일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연결 선택이라는 거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좌측 하단에 더 찾아보기요.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우리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갔고요.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길버 커먼 1급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요.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쭉쭉쭉 뜨는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 게임대여.csv라는 요 파일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게임대여.csv 요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요 파일 선택해주고 이제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 하고 이렇게 이제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는 뭘로 분리가 돼 있다? 쉼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원본 데이터의 파일 유형을 이제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쉼표로 분리돼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 맞죠? 그리고 첫 행에 이제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해서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 있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이 표시돼 있다. 요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쉼표로 분리돼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탭에 체크 표시가 된 거는 체크를 해제해주고 우리가 쉼표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 미리 보기에 이렇게 이제 쉼표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칸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강열을 이제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근데 문제 봤을 때 제품명하고 등급하고 단가하고 수량 요 4개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데이터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제품명, 등급, 단가, 수량하고 요 4개 열만 있죠. 요 4개 열만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 가져오지 않음 그런 거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4개 열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다시 떴죠. 그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거 이곳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렇게 떴는데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값이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 왼쪽에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 쭉쭉쭉 써져 있어요. 이 제품명은 이제 행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될 거고, 그 위에 값 위에 보게 되면 수량하고 단가의 이제 합계래요. 합계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됐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열이 사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등급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이제 필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가 하나 있고요. 행이 하나 있고 값이 이제 2개 사용된 거예요. 열은 없고 그렇게요. 그때 이제 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열이 없으니까 그냥 행이 시작하는 거 A의 3번 셀이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피벗 탭을 만들기 이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우리가 각각 필드를 전부 다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등급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필터에 있었죠. 그래서 등급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으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수량하고 단가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량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단가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수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라?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디자인으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찍어서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이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상 보니까 값 영역에 수량하고 단가가 있죠. 수량하고 단가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필드의 이제 합계를 열 합계 비율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량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 표시 형식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열 합계 비율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값 표시 형식에 우리 열 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단가도 해줘야죠. 해서 단가가 들어있는 셀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열 합계 비율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대요. 그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걸 이제 지정을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 피벗 테이블 옵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맨 위에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거 체크 표시요. 그리고 지금 이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오류 값이 있을 때 어떤 걸로 표시해 달라, 빈 셀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 달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그냥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제품명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뒤에 보니까 등급 필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급이라는 거를 우리가 필터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등급에 보니까 올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18세 이상만 나타나게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올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앞에 더하기 기호가 붙었죠. 이 더하기 기호 이제 한번 또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더하기 기호를 딱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쫙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8세 이상 요거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18세 이상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서 제시된 그 피벗 테이블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해서 필터는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은 맞게 설정이 돼서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값들은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이런 제목들도 똑같이 이제 나왔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데이터 표라는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뒤에 10번에서 H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H14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면적과 우리 필계 반영 비율에 따른 그 가중 평균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영역에다가 우리 가중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때 면접하고 우리 필계 반영 비율에 따른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필기에 우리 이제 반영 비율이 10%, 20%, 30, 40, 50%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왼쪽에 보니까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이 50이다, 40이다, 30이다, 20이다, 1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여기서는 가중 평균을 이렇게 이제 구할 때 그때 이제 면접이다, 필기다, 실기다 해서 그때 이제 반영 비율이 20, 40, 40%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됐대요. 그때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점수들마다 반영 비율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을 때 그때 가중 평균은 7.8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우리 필기의 이제 반영 비율이 원래 40%인데 그게 이제 10%, 20%, 30, 40, 50%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이제 가중 평균 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리고 면접 점수의 이제 반영 비율이 원래는 20%인데 그게 이제 50%부터 시작해서 10%로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이제 가중 평균 값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표에는 우리 이제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그 식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구해놓은 그 가중 평균이요. 요 셀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게 되면 그때 가중 평균을 이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수식이 이곳에 짜잔하고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 썼던 이 수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우리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ESC 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의 9번 셀이요. C의 9번 셀을 찍어주고 우리 컨트롤 V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가중 평균 이곳에 나타난 그 값은 얘랑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다가 이제 결값을 표시할 건데 그때 행 단위로 뭐가 들어있다? 우리 필기 점수의 반영 비율이 들어있고 우리 열 방향으로는 뭐가 들어있다? 면접 점수의 우리 반영 비율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의 9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H의 14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제 예측이라고 있죠. 이 예측에 우리 가상 분석이요. 가상 분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맨 밑에 우리 데이터 표라고 있죠. 해서 우리 데이터 표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행 입력셀, 열 입력셀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이제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이곳에 행 방향으로 필기의 이제 반영 비율이 들어있죠. 그래서 원래 내가 여기다 복사했던 그 식에서는 우리 필기의 이제 반영 비율을 지금 요 40%를 이용했었다. 이 40%가 각각 이제 10, 20, 30, 40, 50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가중 평균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입력셀이요. 열 입력셀로는 우리 이제 면접 점수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이 지금쯤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원래 계산할 때는 우리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열 입력 셀로 요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요 20%였는데 이 값이 이제 50%, 40, 30, 20, 10%로 변동이 될 때마다 우리 가중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각각 이제 반영 비율이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이제 가중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 그 기능을 이용하래요.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해서 D의 10에서 우리 H의 14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D의 10번부터 H의 1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그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서 이 값들 중에서 9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우리 표준색 주황 얘가 이제 적용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규칙의 유형을 이제 설정할 때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선택해서 조건부 서식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D의 10번부터 시작해서 H의 14번 그 영역을 먼저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일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맨 위에 우리 규칙의 유형이요. 규칙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요걸로 하래요. 그게 우리 두 번째 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셀 값이 9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값 이렇게 찍혀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9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셀의 값이 9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서식을 지정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 그때 우리 이제 채우기 색을 이제 바꿀 거니까 채우기를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주황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주황이 지금 요 주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색깔의 이름이 뜨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어떤 특정 색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그런 이제 특정 색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름이 뜨지 않으니까 어떤 색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늬색이요. 지금은 자동이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 이곳에 이제 색상표가 쭉 나타나요. 이 색상표랑 그 위치가 이제 똑같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자동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내가 특정 색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색깔 이름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해당 색깔을 내가 이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원하는 그 색깔, 문제에 제시된 그 색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제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해당하는 그 색깔을 우리가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셀의 그 값이 9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9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셀의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해당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